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율, 요즘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저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를 환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매도를 했냐부터 말씀드리자면 26년에만 약 180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26년이 거의 반년 지났죠? 반년 만에 180조 원을 매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180조 원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매도한 게 아닙니다. 이 매도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22년에는 약 7조 원을 매도했고 25년에는 9조 원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이게 비교를 해보면 25배 정도 많은 주식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매도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매도를 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냥 삼전 닉스가 올랐으니까 오른 걸 매도한 거다. 그 뭐 ETF에서 리밸런싱 하느냐고 매도를 한 거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해석인데요. 저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환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환율을 왜 보냐 하면 환율을 좀 러프하게 잡아서 본다면 2022년 환율은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거렸고요. 25년은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근데 26년부터 거의 1,500원대가 기준이 되었어요. 1,500원대도 아니고 최신으로 보면은 지금은 정부 개입으로 좀 떨어졌지만 1,550원대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왜 중요하냐? 이거 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외국인이 반년 만에 180조 원을 매도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대로 매도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26년에는 거의 뭐 계산하기 쉽게 보면 약 400조 원치 주식을 매도하겠죠. 여기서 400조를 매도한다는 거는 400조 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400조 원치를 매수한 다음에 매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400조 원치만큼의 가치 상승이 일어난 거죠. 삼전 닉스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전에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외인들은 그 외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가 400조가 된 거겠죠. 어쨌든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400조 원치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외국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여러 주체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이라는 그 한 뭉탱이로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400조 원치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400조 원치 원화 자산을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팔아야 내 돈이니까. 매도를 할 텐데 언제 매도할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환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00조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 환율 변화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면요. 내가 400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환율 1,300원일 때 달러로 바꾸면 3천억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1,500원일 때 바꾸면 2,600억 달러로 바꿉니다. 거의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4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400억 달러를 지금 환율로 바꿔서 원화로 따지면 6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되고요. 61조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0조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환율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사버릴 수도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환손실이 있기 전에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환율도 오르지만 삼전 닉스 주가도 오르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 입장하고 외국인 입장하고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전 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대체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삼전 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주가가 오르는 건 똑같아요. 그 마이크론이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삼전 닉스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굳이 원화를 환전해서 한국 증시에 들어와서 직접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미국 증시에는 지금 뭐 디램 같은 ETF들도 생기고 있고 삼성 리스를 담는 ETF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를 원화로 직접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없죠, 없죠.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면 원화 자산 하락치까지 같이 때려 맞는 삼전 닉스 주식을 외국인들이 왜 굳이 매수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어도 원화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최대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원화 자산,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매도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 환율은 앞으로 떨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오를 수밖에 없고, 환율이 오르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아, 이거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기업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기 싫겠죠. 왜 굳이 원화로 풀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 환율이 내려오기 힘듭니다. 내려오기 힘들고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들은 또 계속해서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싶을 거고, 한국 개인이나 기업들은 또 달러를 이제 가지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니 또 환율은 오르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좀 아쉽고요.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런 악순환 고리,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지고, 외국인이 빠지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로 또 환율이 오르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합니다. 뭐 저번 주에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이 1,550원대에서 30원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지금 개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환율이 막 1,500원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악순환 고리를 깨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한국 중앙은행의 원화 가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통제력이 약해지면 질수록 아마 외국인들은 조금 더 원화 자산을 더 빨리 팔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신문 기사 해석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남아시아 쪽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들의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한국은 그래도 달러가 들어올 통로가 꽤 있어요. 지금 반도체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달러가 들어올 통로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외국 자본들도 많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외국 자본이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 있고, 이래서 악순환 구조에서 한국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도 지금 약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나 동아시아나 모두 달러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굳이 한국의 원화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생기겠냐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도 다 같이 원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뭐 원화 약세를 쉽게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도 나스닥보다 조금 같이 떨어지더라도요. 나스닥은 뭐 3% 빠질 때 한국 증시는 10% 빠지고, 이렇게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보자면 코스피나 나스닥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코스피 내에서도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그 코스피 안에서 뭐가 더 떨어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중심 기업보다 달러를 벌 수 없는 내수 중심 기업들이 정말 크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수출 중심인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전 닉스랑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고 원화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원화로 거래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A 기업이 매출액이 2% 올랐어요. 원화 기준으로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2%만큼 올라버리면 그 환율 상승률만큼 매출액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삼성닉스가 투자를 계속 한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뜬다 해도 얘네들 중에 주가가 약세인 친구들은 이유가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례가 뭐 비단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내수 중심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 중심 기업들한테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환율 문제가 앞으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국내 증시를 더 크게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투자 방향성을 정할 때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